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마침내 김장철이 끝났네요. 네? 끝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요. 그 김장 말고 이른바 김장연배라고 하던 그 김장 말입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만둔다고 할 때 박수를 받을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김장 이야기 나온 김에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김장 담그다가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 상심하고 있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연 어찌 된 건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좀 보세요. 돼지 머리에 돈을 꽂았는데 재판인 아니, 안지훈 기자님. 그거 뭐 엄청난 잘못이라고 돼지 머리에 돈 좀 꽂을 수 있지 그걸 재판까지 가요? 이제 곧 2024년인데요. 네. 이렇게 새해를 맞거나 혹은 개업, 좋은 일을 기원할 때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곤 합니다. 네네. 그리고 고사를 지낼 때 이 고사상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풍습이 있죠. 네. 지난 1월 올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에서 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네.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지금 저때 영상도 있고 지금 실제 행사가 있었던 건데 요즘 보세요. 뭐 요즘 이제 고사 지내는 분도 아직도 계시긴 하지만 뭐 요즘은 이제 고사 지내는 장면도 많이 이제 드물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될 게 저 행사가 열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안지훈 기자님? 자, 근데 이 참석자 중 한 명이 분명 동호회 회원이긴 한데 네. 이분이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이었던 거죠. 어. 이 구의원은 여기서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고 절을 한 게 문제가 된 건데 기부 행위를 했다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겁니다. 아니 지금 저분인가 봐요. 저분이 지금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구미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시청자분들도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돼지 머리에 돈 좀 꽂을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무슨 50만 원, 500만 원 꽂은 것도 아닌데 5만 원 꽂았는데 지금 재판까지 가게 생겼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상규상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을 기부한 행위는 어떤 정치인들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실은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2번 정도 이걸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검찰에 다시 연락이 와서 계속 이걸 반려를 해서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시정 조치가 요구돼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경찰이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이 상황을 현직 국회의원도 글쎄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 구작은 의원 측에서는 이수영 교수님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억울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 이제 이렇게까지 선거법이 엄격한지를 잘 몰랐을 수는 있어요. 돈을 주고받지 말라 뭐 이 정도지 돼지 머리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꽂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이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네. 뭐라고 해명했느냐 해당 동호회에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은 회비도 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낸 그 5만 원은 특별 회비의 차원에서 납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법률 위반은 뭐 불가피한 걸로 보여서 아마 차후에 처벌이 뭐 어떤 형태든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선거운동가 이제 구작은 의원 본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운동과 무관합니다. 경찰도 2번이나 판단했는데 혐의가 없는 걸 판단했는데 검찰도 현명한 판단 좀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작은 의원은 이 마라톤 클럽에 한 15년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허준변호사 검찰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어떤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체의 금권 선거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 법 자체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의원 얘기는 자신이 이제 15년 동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동호회에서 이렇게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에 돈 꽂는 것을 특별 회비로 나중에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법에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의례적 행위는 해야 되니까 아주 예외를 두고 있어요. 아주 협소하긴 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의례적 행위의 경우에는 이걸 허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의례적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종전의 방식대로 그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내는 경우에는 의례적 행위로 보고 그 이상을 넘어선 것은 찬조금으로 봐요. 이 찬조금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돼지머리에 이 5만 원을 꽂아서 이거를 특별회비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종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지출하는 방식의 회비가 아니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내는 돈이 특별회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찬조금 형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이 공직선거법 취지상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 뭐 선거운동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요. 선거운동과 또는 선거운동 기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이런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만 원이 굉장히 뭐 소액이고 그리고 뭐 여러 경위들 15년 동안 활동했던 경위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판단이 달리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구의원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최진봉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어디 축의금 뭐 이런 것도 못 내는 거예요? 경조사비? 정치인들은 못 내요. 선출직들은. 진짜예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에 가서 축의금이나 부조 같은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지금 제한되고요. 만약 발견돼서 이게 처벌을 하게 되면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요. 어허. 근데 이게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본인들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데 본인들 경조사에 받는 건 또 지금 그래요?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 빵 빵 터지실 터지죠. 것 이게 같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주지도 못하면 받지도 말아야 돼요. 받는 거는 그러면 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뭐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부의금 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요? 국회에서. 그래서 받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진 않았고요. 네.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 허준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교회나 뭐 종교 다니잖아요. 종교단체. 종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헌금, 뭐 11조 이런 헌금도 못 내요? 일단 공직선거법상 헌금 행위는 또 통상적이고 종전의 범위 안에서 내는 것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또. 네. 그런데요. 헌금을 가장한 기부행위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어렵다 진짜. 이게 보통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으로 순수하게 기부하시는 분들은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냈는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령 무기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내가 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면 그건 또 기부행위로 평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6월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면서 현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헌금을 한 이 옹진 군수가 있었습니다. 네. 문경복 군수였는데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기명으로 한 데다가 평소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저 멀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섬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지역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통상의 범위 내에 있는 신앙심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헌금 행위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있네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헌금 내고 11조 뭐 헌금 내고 싶으면요. 이름 적지 마세요.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에서 못 논다. 호흡기. 아니 뭔가 호흡기가 필요하면 안지훈 기자님 호흡기를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왜 손에서 못 놔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오후 7시 30분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이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바로 이랬습니다.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 그만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보세요, 지금.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만해요, 이때. 그만. 나와 보세요.
아니 보세요. 뭔가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같긴 해요. 지금 목소리에 막 다급한 게. 그런데 지금 뭘 하지 말라고 하냐. 뭔가 호흡기가 지금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긴급한 상황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면서 이 남성은 무언가 계속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이 참지 못한 그 무언가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마저 보시죠. 허허. 잠깐 나와봐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계속 마시고 계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다리. 다리가 아픈데 아, 멀쩡하시는데 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이다. 변명하기 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남성이 보세요. 아산화 질소를 아까 이 흡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의사시니까 아산화 질소가 뭐예요? 이제 100년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된 이제 마취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취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사람들 앞에서 시연했었던 건 이제 치과에서 발치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여기 있고 저분이 마취를 하고 치과 의사가 발치를 하면서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보여주려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데 이제 다른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주사로 놓는 마취제를 많이 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아산화질소를 쓰게 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그 원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산소 포화도를 낮춰서 약간 몽롱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웃음이 나오고 하니까 웃음가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분 잘 멈춘 게 본인이 용량과 농도를 조절 못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산소 포화도는 계속 낮아지겠지요. 어허. 결국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경찰이 뭐 법을 어긴 것도 있겠지만 그 건강도 걱정되기 때문에 다급하게 멈추세요. 흡입 멈춰요라고 저 남성을 제지했던 건데 이수정 교수님, 세상에 진짜 환각 증세 마취다 보니까 그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줄 모르고 계속 멈추지 못했던가 봐요, 저 남성. 네, 뭐 일종의 환각물질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뭐 옛날에 보면은 본드나 가스 같은 거 한다는 그 약물 중독자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화학물질을 활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가스통이 발견이 돼가지고 차량 안에서는 호흡기가 연결돼 있는 이 가스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입건을 한 거고요. 세상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지금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소지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저 남성은 아산화질소 가스통까지 갖췄어. 이거 어디서 났는가도 궁금한데 절대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요. 이게 우리가 2017년에 지금 환각물질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아산화질소가요. 사실 그 전에 이런 어떤 환각 효과가 있는 물질이기는 했는데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막 풍선에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막 줬어요. 세상에. 그래서 환각 효과를 막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마약류도 아니고 유해 물질도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위험한 물질인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경에 이게 환각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지금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거나 소지 뭐 이렇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네. 이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정말 경찰분들이 잘했어요. 이런 나쁜 물질을 흡입하는 사람은 일단 이 제재를 잘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더 많이 흡입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큰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거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걸음걸이가 대체 어쨌길래 수상하다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뭔가 어기적 굉장히 수상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사람이 공항에서 보였는데요. 어허.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발 항공기에서 내려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남성 모습입니다. 오기적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저 화장실 급할 때 저 걸음걸인데. 네,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요. 다리를 네. 벌린 채 어기적 어색하게 걸음을 옮겼는데 화장실 네. 갔다 나오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네. 2달도 채 안 돼 또다시 베트남 다녀온 남성. 이번에도 남성 어기적 어색한 화장실, 걸음걸이로 아이고. 뒤뚱뒤뚱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설사 증세가 많은가 보네, 네. 저거. 네. 아, 그러니까 뭔가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나오는데 너무나 또다시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나도 급하게 화장실 마려본 적이 있는데 갈 때는 참아야 되니까 어기적 갔다가 볼 보고 나면 시원하다 걷는 거지 저게 뭐 이상할까 하실 텐데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사이에다가 그 마약류를 둘둘 뭉쳐가지고 이제 다리 사이에다 탁 집어넣고 레깅스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 흐르게 한 상태로 이제 걸어오니까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는 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는 걸 봤을 때 다리 사이에 있는 걸 빼서 아마 가방으로 옮긴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끝립 수법을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똑같이 입국장에 들어왔을 때 뒤에서 이제 밀착해서 미행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최진봉 교수님 예. 다리 사이에 뭘 넣었다고요 지금? 마약을 넣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뒤뚱뒤뚱 이상하게 걸었던 게 다리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잖아요. 자꾸 세상에. 부딪히고 쓸리니까. 어머나. 그러니까 저게 마약을 집어넣고 와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 어머. 화장실에 가서 마약을 꺼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이게 베트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세관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항상 저러니까 CCTV를 통해서 분석해 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걸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용의자로 갖고 그리고 쫓아가서 화장실에서 가방을 뒤졌더니 거기서 마약이 나온 겁니다. 세상에. 근데 마약의 분량이요 4,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을 갖고 들어왔다고. 어머나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거예요.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 6명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어제 부산 본부세관은 마약류 유통행에 관여한 일당 6명을 검거했고요. 네. 그중 5명은 구속,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이들의 입출국 패턴,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사전에 파악했고 이들의 입국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과 공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하. 총책과 운반책을 포함해서 일당 5명은 지난 4월, 5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이렇게 덜미를 잡혔는데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2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해 SNS 등을 통해서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이 밀수한 마약만 1억 7천만 원어치에 세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세관과 부산 경찰분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 대학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마약.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지는 이 화가 나는 영상 일단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자신의 티셔츠를 저렇게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뭐? 옷을 벗으니 온몸에 문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네. 잠시 뒤 자동문을 쿵쿵 그대로 부수면서 이 남성 뭐?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일행과 함께 난동을 부리며 들어오는 이곳은 다름 아닌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난 4월 치료를 명목으로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이 같은 소란을 피운 남성들 단지 불친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나. 불친절하다고 지금 저런 난리를 피워주고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면서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폭력배들이에요. 그런데 20, 30대로 구성된 이른바 요즘 MG조폭이라고 하는데 뭐 MG조폭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지역 기반으로 위계질서 엄격하게 조직을 형성을 했다면 요즘에 젊은 층에서 SNS 기반으로 또래 집단까지 모여서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세상에. 폭력행위 저지르고 이런 조직폭력배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본인들이 술에 취해서 술병으로 자해를 해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의료진들한테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문을 부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 인각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이 있었는데 현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연 20%까지만 최고 이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자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일주일 만에 30% 이자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23차례에 걸쳐서 총 5천만 원을 지인한테서 뜯어냈는데 세상에. 이걸 연이율로 바꾸면요. 무려 이자가 1,500%였다는 겁니다. 어머나, 완전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온몸에 문신하고 옷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 보이면 얼마나 공포감을 갖겠어요. 그런데 말이 MZ 조폭이 MZ를 이런 데 붙여요? 우리 사회 존먹는 이 대학 앞서 마야 그리고 이거 조폭 뿌리 뽑아야 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조직 폭력배라는 거는 저희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 조폭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젊은 애들은 그렇게 위기 질서라는 행동 강령이 있는 이런 조직보다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그 불법 정보를 공유하고 그때 나머지 도와준 거죠. 그 신분 관계에서. 사실 MZ 조폭 이런 데 MZ 붙이면 안 돼요 진짜. 근데 MZ 조폭 이 인간들요 철딱서니가 없기로선 아니 이렇게 그걸 넘어서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막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인을 하등 생물이라고 의시되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전두환 때처럼 학살해야 한다는 철없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았대요. 그냥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그냥. 그리고 지인들이 만약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일삼았고요.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는가 하면 나는 빵에 교도소를 얘기하죠. 가봤자 금방 나온다. 아니면 후배를 시켜서 반드시 해치겠다라는 말을 애인이나 가족에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편지 내용 보면요. 이수정 교수님 아마 시청자분도 이 조직폭력배 이 일당들 그 기억나실 거예요. 지존파, 막가파 이런 인간들이 막 떠올라요. 지금 편지 내용 보면. 그렇기는 한데 옛날에 그 시절에 지금 조직 범죄하고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 옛날 기준으로 보면 찌질한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는 걸로 보여요.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이자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돈 뜯고 갈취하고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지역 사회에 공포 유발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를 가도 자기네들이 뭐 길게 형을 안 받는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뭔가 이 조직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하는 그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나쁜 사람들 보세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비겁하잖아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문신 보여주면서 자기들 건장한 체구 막 사람들 위압감 주고 저 나쁜 사람들 진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협박하고 감금하고 공갈했어요. 이거는 단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나 뭐 감금죄가 아니고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법에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훨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업법도 위반했죠. 그리고 채권추신법 이런 거 다 위반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가만히 돼서 형기가 정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서민들이 지금 요즘에 어려운데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렇게 고리에 이자를 받는 이런 것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발 우리 사회 진짜 다른 범죄도 진짜 나쁘지만요. 조폭, 마약, 이 우리 사회 존먹는 거에 정말 근절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에게 징역 10년. 아니 안진용 기자님 물론 중학생도 잘못한 벌을 받아야지만 10년 대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중학생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충남 아산에서 벌어졌던 천인공 노알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5살 소년이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합니다. 어머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소년을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오토바이에 탔던 겁니다. 그런데 범행 후 달아났던 이 소년, 대담하게도 피해자에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 이 사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사건, 충격적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더 진짜 화가 나는 게 우발적이 아니라 당시에 계획적 사건이었다면서요, 이게. 네, 아마도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뭐 어떤 이제 인터넷 접촉들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가 나왔느냐?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여러 명 불법적인 어떤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물색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성매매를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어떤 여성을 유인하려고 했던 세상에. 그런 일종의 이제 예비적으로 강도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15살 먹은 아이가 청소년이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더 어이가 없는 게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몹쓸 아이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잖아요.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뭐 평소에 인사를 잘한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울었다.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착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나 진짜 이 학생이 너무 착해서 반 아이들을 갖다 모두 다 도와주고 진짜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요. 이 행위를 한 그 날부터는 착하다는 얘기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아하. 이 학생의 현재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했다가 아니라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이 학생의 선행이 많더라도 이 학생을 착한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요. 변호사란 사람도요. 이 사건을 맡은 다음에 얘기를 이 몹쓸 청소년 통해 들었겠지. 학창시절 같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재판관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기 변호사 돈 받고 저기 변론한다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학생을, 청소년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 혹시 재판장도 이거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이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이게 이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를 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할 수가 없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을 때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 정말 예외적으로 최대 이 정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꽉 채워서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강력범죄의 예외가 아닌 한 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으로 최고 형량이에요. 이게 상당히 죄질이 엄청나게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벌금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또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이런 것들도 명령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재판장이 즉 법원이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을 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다. 그리고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감과 극심한 성적 고통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세상에.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네.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네요. 재판부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형량이 이수정 교수님 피해자한테는 너무 낮을 수도 있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적정한 형량이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일단은 소년이라서 적용이 되면 단기 5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15살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얘는 20살이 돼서 출소를 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심의 결과인데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아직 사과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항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피의자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도 형사 공탁 돈을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법원에다 돈을 일방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형사 공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게 감형의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5년도 안 살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이제 상황이 네. 현재 이 지금 형사 공탁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이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데 형사 공탁을 일방적으로 걸어가지고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나가려는 이 피고인 측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네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맞은 사람이 오물이 웅크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엄벌하고 그 죄에 맞는 형량이 내려지길, 뭔가 개선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에릭 씨 말고 또 주목받는 분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일단 이건 설명보다 사진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오호. 자,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요, 성별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근육을 갖고 있는데. 이거 최진봉 교수님 등판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머! 바로 배우 이시영 씨인데 설마요? 평소 운동 마니아로 알려진 이시영 씨, 잘생기고 예쁘다는 뜻인 잘생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머나! 올해 나이가 41살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실제 몸입니다. 어머! 남성들 못지않은 성난 근육을 자랑하니까 본인도 이 사진을 본 후 나 남자였네라고 능청스럽게 글을 올리기도 와, 했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어머머, 진짜예요. 진짜 저렇게 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항상 그 아령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오, 맞아. 촬영하기 전에 레트럴레이즈 동작이나 그런 걸 해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등이 진짜 파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분이 같았어요. 가지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 드는 거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하신다고.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를 내가 듣기로 한 120 정도. 벤치 누워서 여기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벤치프레스 최진봉 교수님, 예. 120kg 하시죠? 못하죠. 무슨 말씀 있어요? 해병대 정신. 네.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시영 씨가요, 최근에 공개된 OTT 프로그램에서 괴물 역할로 나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등 근육의 이제 분장, 특수 분장하고 괴물 역할로 나오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틈틈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 지금 지난해 이분이 우리가 보통 그 건강검진 가면 지방 이런 거 측정해서 체크하죠. 보이잖아요. 네. 그걸 올렸어요, 본인이. 어떻게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키가 169cm, 몸무게 56.9kg, 골격근량이 29.1kg예요. 오. 그 중에. 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체지방이 8.9밖에 안 돼요. 야, 이게 체성분 검사 결과인데 그만큼 네. 근육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렇게 된 비결. 네. 하루에 등산 2번, 와우. 새벽 수영, 야간 등산, 웨이트 운동,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에릭 씨도 멋지고 또 이시영 씨도 늘 자기 자신을 늘 가꾸고 발전시켜가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허주연 변호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바다 건너 미국 뉴욕에서 정말 도시 한복판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한 건물 앞 CCTV, 어머나. 오, 와르르 건물이 어머머머머.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시민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이 무너진 건물의 모습인데요. 이 건물이요, 뉴욕에서 100년 가까이 된 7층짜리 사람 사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어허. 한쪽 모퉁이가 완전히 부서져서 벽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모습인데 네. 안에 보시면 방 안 침대, 벽에 걸린 액자, 정말 그냥 가정집이 그대로 보이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소방 당국이 현장에 즉시 도착해서 시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구조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상 2명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지금 현재 보니까 1927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47세대 약 179명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고 어머나. 상가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이게 외관을 좀 고치고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아마 무너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현장 구조대도 저 무너진 덤이 바닥까지 일단 내려가 본다니까요. 구조 성과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